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주화롱스의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상승이 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랠리가 나오면서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오늘 1.04% 상승하면서 26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585.52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코스피도 0.98% 상승하면서 851.50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이 지금 시총 1위와 3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최근 랠리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일단은 월요일 어제 우리와 같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움직이지 않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경파는 있기 때문에 그 강경파들을 어떻게 오르고 달래느냐, 그리고 그 강경파들이 예상외로 너무 강한 반발을 하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도 금요일 날 잘 마무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2%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걸 이제 연이어 간다면은 13,000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기술주들의 랠리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대로 급등이 나왔었고 마무리가 되었었고, 금요일 날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미국 시장도 상승 랠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SK하이닉스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상승세라고 하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급등이네요. 2.84% 상승하면서 72,300원이라는 7만 전자를 훌쩍 뛰어넘는 단숨에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승세가 엔비디아가 이끈 그런 모습이고,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락이 지분을 더 늘리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거기에 따른 훈풍이 좀 따라서 붙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6,700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5,400억 매도했고요. 기관도 1,126억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강력한 수급을 좀 매수세를 보여줬고, 코스닥에서 2,143억 개인이 매도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1,145억, 1,106억으로 1,100억대 매수세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 현황을 보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급등이 보여주듯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업황군이 8,300억 전기전자 업종군이었습니다. 이 반대로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7,805억을 거의 외국인들이 사는 물량만큼 똑같이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 SK하이닉스에 물리신 분들이 대부분 본전 왔으니까 본전권에서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확정 짓겠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좀 더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자 폭을 뚫고 주가가 연이어 상승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3.8% 정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상승세를 좀 반납을 하면서 1.01%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11만 3천 원, 11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최근 보여주는 상승세가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오늘 좀 약한 종목들은 운수장비 쪽에 자동차 쪽에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3% 하락을 하면서 20만 500원으로 좀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최근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모습이고 오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하락세를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 기아도 오늘 2.06% 하락을 하면서요. 85,600원으로 다시 마감되는 상황인데 21선을 일단 깬 상황이기 때문에 61선 터치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보면은 82,500원을 83,000원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급의 패턴이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최근 상승했던 운수 장비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뭐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스갯소리도 오늘 전기전자, 그러니까 전자만 붙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 할 정도로 큰 상승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 급등을 하면서 10.83% 급등하면서 124,90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견고하게 유지를 잘 해주다가 오늘 강하게 박스 돌파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업부에 조금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돈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적을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조금 더 큰 후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12만 4천 원을 회복했고요. 코로나 중에 상한가로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던 LG전자인데요. 오늘 12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좀 그 기대감을 강하게 키우는 모습이긴 합니다. 기존 하고 있는 전기전자 부분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전장 부분, 자동차 부분 쪽에 2차 전지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 쪽에서 기대되는 실적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 LG전자도 10.83% 상승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LG 엘리언스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 중간에 좀 혼조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0.35% 상승하면서 58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마감이 되었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최근에 네이버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큰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20만 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서 좀 시간이 다소 걸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큰 틀은 이때까지는 지금부터는 바닥을 잡아내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은 힘드시겠습니다만은 바닥권에 잡으시거나 뭐 평단가를 좀 낮춰놓으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모습. 그나마 그래도 오늘 0.35% 상승하면서 56,800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2차 전지 쪽에 포스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04% 오늘 5.04%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하면서 34만 원대를 다시 복구하는 모습이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조금 상승되는 부분들이 좀 큰 폭이 좀 다르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뭐 금융주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도 오늘 각각 1%대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삼성전기도 3.26%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 낙폭을 다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코스닥 쪽에서 변동성이 좀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1위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0.4%, 0.72% 겨우 이제 최면치래. 더 이상 오전에 나왔던 하락은 오전에 나왔던 하락을 이어가지는 않고 장 막판에 조금씩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로 겨우 이제 보합권으로 좀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LNF가 이제 3.78% 상승하면서 26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네요. 셀트리온도 최근에 상승세를 좀 유지 중이긴 합니다만은 장기 빙선이 좀 강하게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앞쪽에 있는 박스권대를 넘어가는지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의 가장 핫한 종목군들은 오락 서비스 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J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7.48% 급등하면서
12만 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중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약간 이제 수급이 조금 2차 전지로 계속해서 머물렀다가 엔터주로 좀 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얘뿐만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도 95,2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장중 3.48% 급등하면서 엔터주들의 어떤 강한 랠리가 반도체의 랠리와 비슷하게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간의 편차가 좀 심한 상황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그렇게 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펄어비스나 게임주도 마찬가지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바닥권을 탈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려 보일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2% 상승하면서 46,950원으로 마감되었는데 아직 상승세를 타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게임주도 1.17%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는 오늘 상승세를 전체적으로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94% 상승하면서 10만 5,500원, 10만 원대는 견고하게 좀 유지를 해주는 상황이란데 최근 상승세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쉽사리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동결이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는 시장의 어떤 기대에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또 이끌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당분간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워낙 지금 악재를 뚫고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 2년 동안 최근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 약 2년간 주가의 상승 구간에서 상승에서 횡보에서 하락으로 빠지는 뭐 딱히 여름 랠리, 썰머 랠리라고 보여질 만한 구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비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 같고 물린 종목들을 본전권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썸머 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썸머 랠리가 5월 달에 다 팔아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또 상승세 그 다음에 6월 달에 상승세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투자에 임하신다면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실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세가 강한 모습이니까 갖고 가야 될 종목들은 꾸준히 보유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조금 속가내기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